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저희 대여분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었죠. 하지만 LG화학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했고 현재도 정리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LG화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중에서 하나가 태양광 소재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단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조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가 태양광을 힘을 주고 있느냐를 조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재는 바이든이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 트럼프는 IRA 폐지를 외치고 있고 굳이 뭐하러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냐? 그냥 석유를 쓰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이런 바이든 정부가 21년까지 21년이죠. 21년에 공개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략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50에서 52% 줄일 거고 이제 50년도가 되게 되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21년도부터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방위적 정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주거용 설치 비용의 이제 30%까지의 이런 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상업용 설치 부분에서는 이제 사업자의 투자 또는 전력 생산 대 비례해서 또 한번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미국에서 이런 태양광 산업이 10년 전에는 이제 12년, 13년도에는 이제 15%였는데 이제 22년도, 23년도에는 이제 46%까지 이제 성장한 사업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든의 정부처럼 이런 태양광 산업이 이제 순항을 타게 된다면 이제 2050년도가 되게 되면은 현재보다 태양광 설비가 이제 10배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증가하는 만큼 국내 모든 건물용 전력의 30% 그리고 교통 전력의 14%를 이렇게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산업이 현재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첨단 소재에 대한 역량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첨단 소재를 만드는 우리 기업이 이제 조금 수출에 대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런 POE를 현재 이제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POE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차용이나 내외장재 신발 충격 흡수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사용해 보다 보니까는 태양광 필름에서 태양광 효율을 늘릴 수가 있더라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POE 시장이 발전하는 태양광 산업에서 신소재 필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이 이 부분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이제 충남 대산 사업장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POE 시장을 28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PO의 확대를 예측을 하고 이제 10만 톤을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 이제 38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38만 톤에 대한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2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태양광 산업의 이제 어떤 이제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런 태양광 신소재에 대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히 LG화학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만큼 또 LG화학은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글로벌 2위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POE 시장으로 어떤 주도권을 잡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진 못해도 앞으로 향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분명 이런 부분에서 LG화학이 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등이 왔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이제 추세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60평선이 조금 하방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캔들이 이제 이평선 밑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처음에 이제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못 지키고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같은 부분은 이제 길게 보면 그 어떤 저점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또 확인한다면 42만 원 부분을 조금 잘 지켜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2차 전지 어닝 쇼크에 대한 것도 있었고, LG화학의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어떤 글로벌적인 악화로 인해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은 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42만 5천 원 부근을 조금 잘 지켜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LG화학도 충분히 이런 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POE 산업 분야는 LG화학이 최근에 밀고 있는 분야긴 하지만 석유화학 분야가 업황이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LG화학 작년 3분기 매출 실적이죠. 석유화학 부분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분야가 이런 POE 산업 분야 때문에 그런 POE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POE 산업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이 현재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금 관망을 하다가 다시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LG화학의 추가적인 뭐 변동성이나 이제 뭐 이슈가 있으면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